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CBS 주말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는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해보는 시간이죠. 삼색 정치 토크. 세 분 모셨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변호사님이시고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 분 오늘 뭔가 약간 새벽까지 계속 상황을 체크하셨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오늘 세 분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세 분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 이 상황은 뭔가? 간밤에 있었던 일은 뭐고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유권자의 시각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저도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세 분께 많이 좀 배우고 좀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간밤에 전 생전 처음 보는 일들이 막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충분히 어느 정도 상황을 봤다라고 하고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뭐 제작진에서 막 문자도 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일단 어제 저녁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이 신청이 기각되면서 혼란이 더 가중된 게 아닌가 싶은데, 협상이 결렬됐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후보 선출을 취소했고, 한덕수 후보가 새벽 3시 20분에 입당을 했고 후보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제 좀 전에 외신과 경제 소식 전해드리느라고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뭐 상황 변한 게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근데 김문수 후보 측의 입장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가처분 신청처럼 법적인 이 소송까지도 뭐 불사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입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것과 별개로 이제 어제의 흐름을 보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처음에 이 국민의힘에서 시행했던 여론조사 공표 불가 결정을 내렸고,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좀 유리한 흐름이 만들어지는 듯 했다가 가처분 2건이 다 기각이 되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갑자기 좀 불리한 흐름이 만들어졌고, 그러다 이 협상이 결렬됐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새벽 3시, 4시에 이 사이에 갑자기 후보 공모를 다시 받고, 저는 대통령 후보 공모를 새벽 3시, 4시 이 1시간 동안 받는 건 처음 봤거든요. 그 시간대는 그 심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한 시간인데. 그리고 33건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사실 한덕수 후보를 위한, 한덕수 후보 맞춤형 이런 룰 세팅을 다시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제 이 새벽 사태를 보면서 자고 일어나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게 진짜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이거 거의 내란 아니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실했다. 정당으로서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결국 민주주의 토양 위에서 세워지는 건데, 아니 뭐 경선 멀쩡하게 다 치러놓고 갑자기 무소속 예비후보를 입당시켜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선출된 이 경선을 통과한 후보를 끌어내린다? 이것만큼 날치기인 것도 없고, 이것만큼 사실상 상도의가 없는 행동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이 1시간 동안 진행됐던 그 모든 절차를 봤을 때 유권자를 이렇게 모독해도 되나?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이 정도면 정말 기만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 문 닫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지금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서 상당히 강하게 또 비판해 주셨어요. 내란, 쿠데타, 상도의가 없다, 문 닫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누가 그 아침에 올렸더라고요. 원래 날치기 정당답게 단이라도 날치기로 하는구나. 앞에서 말한 것지만 이게 이제 새벽에 그리고 또 한덕수 그 권한대행 지금 후보는 그동안 자기는 절대 입당은 없다. 그 단일화가 된 다음에 입당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말을 다 바꾼 거고. 그런데 앞에서 이러저런 문제점들을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하게 그 가처분 소송이 기각된 거를 분기점으로 약간 국민의힘은 아싸라비아 분위기로 확 바뀌었다 그럴까요? 그동안 뭔가 이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김문수 후보를 날릴까 막 이런 걸 고민하는데, 법적인 거는 과거에 이준석 당대표가 한번 그 이준석 당대표한테 유리하게 가처분 나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하지만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이제 가처분을 분기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아까 어떤 분위기라고요? 아싸라비아 분위기로, 그러니까 마음 놓고 날려도 아무 관계 없다. 가처분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뭐 당무선권도 전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법원에서 여론조사가 단일화를 원하는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 정당의 재량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막 하려고 그랬는데 네. 더 막 해도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 분기점이 딱 가처분 소송에 대한 그 기각이 이제 분기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저의 예상과는 좀 빗나간 결론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의 어떤 자율성에 좀 더 무게를 둔 그런 결정이 나와서 상황이 확 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약간 양방향으로 네. 이쪽으로 결정될지 저쪽으로 결정될지 모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무리하게 조급하게 그거를 가처분을 하면서 칼을 다 가지고 있는 칼자루를 다 잃어버리고 네. 오히려 아주 호된 역풍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자충수가 된 게 아닌가. 엄청난 자충수가 된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제 있었던 일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도 해주시고 또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바라보는 어떤 시각과 입장이 상당히 좀 복잡하고 오묘하고 애매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변호사님? 당의 총체적인 파사 현정이 필요한 상황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어제 밤부터 이제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태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를 한 33년 정도 후퇴시킨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당 소속이지만 네. 사실 이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비판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민주화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1992년부터입니다. 이른바 체육관 경선이라고 하지만 네. 어쨌든 대의원들에 의한 경선이 있었어요. 표면적으로나마. 그래서 민자당은 1992년에 김영삼 후보와 이종찬 후보 간의 경선이 있었고 민주당은 1992년에 김대중 대표와 이기택 공동대표 간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을 통해서 선출된 후보의 지위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박탈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물론 김문수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 김덕순이, 을지문덕이니 이런 레토릭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면서 본인이 경선에서 승리해서 후보가 되면은 한덕수 예비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할 것처럼 표방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도 져야 돼요. 그러나 이런 인위적이고 둔탁하고 과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설령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지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차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워야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게 과연 정치의 본질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가. 매우 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앞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공고받아서 이 사람 혼자 단독으로 신청했다라고 공고하는 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정말 이 방송을 하러 오면서 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야, 이 마지막 말씀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내부의 어떤 그 시각도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신청을 받겠다. 이거 전무했던 일이고 후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박 전 최고위원님은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뭐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잠들어 있었는데요. 네. 아니 저는 이게 후보 교체의 움직임이 있다까지만 파악을 했지 그걸 무슨 이 새벽 사이에 무슨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선 후보를 이런 식으로 끌어내리고 새롭게 교체하고 이거를 그 밤 사이에 할 줄은 몰랐어요. 무슨 기습 작전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국민의힘 당원들은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고 뭐 김문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뭐 여러 후보들도 출마를 하셨었고 그때 또 지지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8명에서 4명, 4명에서 2명, 2명에서 1명으로 좁혀지는 그 치열한 경선을 당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새벽 사이에 솔직히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비대위가 이럴 권한이 있나도 의문입니다. 애초에 그거부터 왜냐하면 비대위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에요.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사실 사기친 거잖아요. 유권자들 상대로. 그러니까 을지문덕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뒤에는 갑자기 단일화에 대해서 말 바꾼 건 맞잖아요. 그건 책임을 져야죠. 비판도 받아야 됩니다. 정치적인 책임. 냉정하게 좀 뭐 여러 가지 질타도 받았고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정당 내에서 선출된 후보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교체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고 사실 정당 내부의 어떤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그럼 앞으로 국민의힘은
경선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에서 만약에 후보가 선출이 돼도 지도부 마음이라든지 뭐 어떤 배후 세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또 이렇게 새벽에 3시에 공군해가지고 2시에 공군해서 3시, 4시 동안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를 진행할 거 아닙니까? 이런 선례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대선 후보라는 그 무게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정말 전무후무한 일을 벌였고 이거야말로 진짜 뭐 그동안 민주당을 향해서 뭐 1극 체제니 뭐 공산당 갔느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진짜 본인들이야말로 어떤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러잖아 김문수 후보 이게 전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뭐 후보라고 해야 됩니까? 그것도 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에서는 후보 이제 선출했습니다만 이거를 취소하고 자격을 박탈한 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김문수 후보 측은 어제 나온 이야기로는 9시에 나 후보 등록하겠다. 그러니까 뭐 공천장 달라. 도장 찍어 달라. 그리고 기타금 3억 원 달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게 마지막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9시 이제 금방 9시 되거든요. 지 국민의힘의 이 사태 이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되느냐. 최 소장님은 이거 뭐 1시간 후에 또는 뭐 내일 앞으로 일주일 후에 또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 사태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세요.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일련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는 분명한 어떤 스케줄, 목표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 자격을 사퇴시키고 그리고 이제 그 한덕수 후보가 입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찬반 투표 같은 거를 물으려고 하는 건데 뭐 선출이 되겠죠. 네, 선출이 당연히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김문수 후보 측에다가 소위 말하는 도장을 찍어줄 리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그리고 그 전날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토요일 날 되면 10일 날이 되면 오늘이 되면 제일 먼저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가처분 소송 이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입장이 확 바뀌는 걸 보면서 약간 뭐랄까 이렇게 당위적인 멘트로 본인들의 어떤 입장을 알리기 위한 정도로 봐야 되고 그게 순탄하게 진행될 가능성 거의 뭐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되고 앞에서 이게 이제 약간 기시감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은 원래 새벽 날치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십니까? 1996년 12월 26일 날 노동법 안기부법 날치기라는 거를 새벽에 아마 시간도 비슷할 거예요. 한 3시, 4시, 5시경에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때 이제 그 정리해고법이 도입됐던 시점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로 12월 26일 날 이후에 어떤 노동계가 당시에 국민 지지율 85%를 받으면서 총파업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YS 정부 때죠. 그렇죠. YS 정부. 그래서 거기에 이제 김영삼 정부 몰락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원래 그 날치기 전통 있는 정당이 까먹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의 계엄의 추억이란 말도 뭐하지만 어떤 계엄의 이 악몽을 다시 일깨웠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야 우리가 원래는 날치기 정당이야. 그리고 이런 거 우리는 별거 아니야라는 걸 대통령은 이제 계엄을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당 지도부는 이 어떤 날치기의 전통을 다시 한번 부활시키는 또는 그 악몽을 다시 되살리는 그래서 약간 날치기 정당이 날치기한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한 점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 1996년 노동법 날치기 사건은 이제 새벽 6시경에 있었죠,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은 결국에는 여야 대화를 통해서 이 노동법을 일부 철회를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최 소장님도. 그래서 그 사례를 지금 정확하게 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2012년 국회 선진화법으로 패스트트랙이 도입된 이후로는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를 가지고 2020년부터는 그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일종의 연성화된 의회 독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진보 진영에서 날치기를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어쨌든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은 정말 우리나라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고 앞서 이제 전무후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에서 후무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이거는 뭐라고 더 드릴 말씀이 없긴 하네요. 근데 또 이런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사실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했는데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봤다. 그랬더니 지금 김문수 후보와 또 한동수 당시 기준으로 보면 전 총리죠. 이 두 명을 단일화해야 된다.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사했더니 그렇더라. 그러니까 추진하는 거다. 결국은 정당은 정당원들의 뜻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또 정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원한다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어찌 보면 뭐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또한 좀 순탄하지 못하게 진행된 측면도 있습니다만 당원 뜻에 따랐다 이렇게 지도부에서 말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대통령직이 회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자꾸 날로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날로 먹는다. 예. 아니, 누구한테 하실 말씀이에요? 날로 먹는다. 아니 한덕수 후보에게 전 좀 그 말씀을 드리고 네네. 싶은 게 본인을 국민이 불렀다. 뭐 본인은 그렇게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럴 거면 미리 내려놓고 경선에 참여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미리 입당을 해서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고 당원들이 그렇게 원하는 후보라면 경선이 그렇게 진행되는 동안 뭐 했습니까? 한덕수 후보는 밖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권한대행직 활용해가지고 사실상 무료 선거운동 하다가 막판에 갑자기 그만두고 이 엄중한 시기에 권한대행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에서 보내주는 이른바 꽃가마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김덕수 이런 마케팅을 했던 이 김문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너무 쉽게 보는 거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맞춤형으로 국민의힘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당원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이게 단일화라는 게요. 상식적으로 당이랑 후보가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도 심지어 당내에서 선출된 후보랑 당 지도부가 이렇게 대척점에서 할 일이 아니라 후보 대 후보 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 일인 거고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당이 움직이면서 특히 그것도 무소속 지금 예비 후보 아니었습니까? 한덕수 후보가. 근데 그렇죠. 경선 과정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국민의힘이 움직여서 당내에서 정당하게 선출된 사람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판이 이미 다 짜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었다. 답은 한덕수로 정해져 있었고 경선 과정은 결국에 그냥 다 요식행위였던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식 후보로 선출된 인물이 누구였든 결국에는 한덕수였을 것이다. 결론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럴 거면 경선은 못하러 했으며 왜 이 상황까지 만들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한덕수 후보 역시도 본인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자신이 있었으면 미리 들어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제 와서 본인도 처음에는 뭐 당에 다 일임하겠다, 당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다가 협상 외결렬됐어요. 그 역선택 방지 조항 가지고 얘기하다가 협상 깨진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떤 조건도 걸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조건은 다 걸었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까지 못 박았고 그래놓고 뭐 원하는 게 없다, 욕심이 없다, 사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당 내부 얘기니까 제가 데이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이번에 경선 선거인단 숫자가 76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40만 2,480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3차 경선인단을 상대로 단일화가 필요하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21만 2,477명.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후보 등록 전에 필요하냐 후에 필요하냐를 또 한 번 물었어요. 그래서 후보 등록 전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들이 18만 2,256명인데 이 숫자는 전체 경선 선거권자의 23.8%밖에 안 됩니다. 압도적 아니다. 경선에서 투표한 사람들 숫자로 대비해봐도 45.3%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을 못 넘어요. 그런데 단일화하고 후보 교체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질문을 어떻게 물어봤냐면 단일화가 필요하냐고 생각하냐? 라고 물어봤고 그다음에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분들에게 그러면 후보 등록 전에 해야 되느냐 후보 등록 후에 해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응답한 사람들의 생각은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단일화가 필요하다. 또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 이런 관점으로 응답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후보 교체에 관해서 당원의 총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절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송 그 전 대변인님이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 지금 이 당 국민의힘 지도부가 둔탁한 것처럼 김문수 후보 측도 너무 이렇게 좀 어설프게 이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여론조사를 많이 활용하는데 그렇죠. 여론조사랑 선거는 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혔는데 그리고 대통령 중에서도 공약을 안 지키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거의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안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그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우리 빌공짜 공약이라고 아예 말할 정도잖아요. 아니 원래 그런 거 몰랐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얘기한 것 중에 지킨 게 얼마나 되냐 그러면 또 꼭 별로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선거로 예컨대 뽑았어. 네.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공약을 안 지키고 했으면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수시로 그렇게 갈아치나요? 또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 워낙 또 중대 사안이니까. 네. 그래서 실은 그런 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절차를 인정하는 게 선거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원 여론조사가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도 실제로 막상 투표해 보면 다른 경우가 되게 많고.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라는 방식을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면 참고용으로 쓸 수 있지만 네. 그럼 선거 같은 거 뭐하러 해요 계속. 수시로 그냥 여론조사 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랄까 이렇게 지금 이 당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절차와 그런 걸 다 거쳐서 네. 어떤 이제 여러 가지 경선이라든가 걸쳐가지고 한 거의 3주에 가까운 거를 뽑았는데 그 절차의 어떤 정당성의 문제와 몇 명한테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리고 점점 그것도 이제 분모가 줄어들 거잖아요. 네. 전체 투표권자가 줄어들고 또 찬성권자가 줄어들고 그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24% 정도가 결국 가지고 한 게 이 뭐랄까 더 많은 사람이 더 공식적인 절차로 정한 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한 일부를 가지고 뒤집는다는 거는 아주 이제 실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거죠. 네, 지금 세 분께서 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해주고 계신데 사실 어제 오전부터도 계속 좀 기미가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지만 발언들을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어제 의원총회에 참석했던 김문수 후보의 입장 발표, 그 장면 잠깐 보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지금 당 지도부가 하고 있는 강제 단일화는 실은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저 김문수를 믿어 주십시오. 저 김문수와 나서서 이기겠습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이기겠다라고 저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루도 가기 전에 이번 새벽에 후보 자격이 다 박탈되고 말았습니다. 선출 자체가 취소가 되는 건데 어떠세요? 지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덕수 후보를 어떻게든 내세워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건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거 정말 이기려고 하는 선거가 아니라 대선 지더라도 그 후에 그 당권 가지고 이거 노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또 평범한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설마 노리는 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리할 리가 있냐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분란을 만들면서 이렇게 만들면은 결국은 나중에도 다 화가 돌아올 텐데 이렇게 무리하는 이유가 뭐겠냐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라는 수단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건데 일단 이게 단일화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단일화도 아니다. 그냥 강압적으로 이거는 그냥 끌어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단일화라는 거는 어떤 딜이 있고 네. 정치적인 협상과 어떤 대화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이거는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누군가를 제거하고 누군가를 세우는 방식 일종의 폭력이죠. 정치적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보고 그것과 별개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걸 냉정하게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고? 라는 질문을 전 드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길 생각이 있냐?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냐?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당 내부에서조차도 거의 쪼개지는 수순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분명히 책임론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누가 했으며 그러니까 지도부에 대한 책임부터 시작해서 이 한덕수 후보를 밀었던 사람, 김문수 후보를 밀었던 사람들 각
각자가 결국에는 다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기겠다고? 라는 질문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단일화를 외치면서 한덕수 후보면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한덕수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 있는 후보가 아니고 저는 국민의힘의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도 네. 왜 이 안 되는 카드에 올인을 하느냐. 그러면서 심지어 올인을 하는 것도 그냥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무리수를 던져가면서 올인을 하고 결국에 그 무리수가 당의 발목을 잡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근데 왜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상한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확신에 일종의 정신 승리에 뭐 예를 들면 한덕수 후보가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대적할 만한 후보다라는 어떠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뭐 한덕수 후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내에서조차도 갈라져서 지금 친한계 중심으로 특히 비판의 목소리가 엄청 나오고 있는데 이게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 그리고 그의 세력들 그런 분들도 저는 협조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이거는 지려고 애쓰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실력 있는 학생은 시험 봐서 합격을 하지 네. 정원 외에 입학하지 않습니다. 어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추론컨대는 현재의 당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국무총리를 2번이나 했고 네. 나름의 안정감이 있는 경력을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이런 분을 후보로 세우면 그래도 한번 대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과도한 자기 확신이 된 것 같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 시점은 사실 좀 분명하지 않은데 그러나 국민의힘의 경선이 한창 진행되는 동안에도 예. 그런 생각을 점점 더 확고하게 굳혀온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데 이렇게 정원 외로 입학한 학생이 네. 1차, 2차, 3차 시험 봐서 통과한 학생보다 근본적으로 더 실력이 월등하게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래 이제 대선에서 뭐 진보든 보수든 민주당이든 국힘이든 서로 두텁게 합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대선은 특히 중도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다음에 황교안, 나경원 같은 사람이 그 지도부였을 때는 일종의 그때 그분들은 탄핵 반대파들이었죠. 문재인 정부하에서 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연전연패를 하다가 이후에 이제 뭐 그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2021년 4.7 재보선 때부터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오세훈, 박형준, 이준석 나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까지 요 4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네. 탄핵을 찬성했던 보수였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랄까 연전연패로 죽을 네, 쓰다가 네. 이제 약간 반전의 계기를 한 게 상대적으로 중도의 거부감이 약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을 분기점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기사발생을 했다 봐야 되는데 너무나 상식적으로 네. 정치를 우리가 조금 알고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길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네.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을 후보로 밀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한동훈 후보였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렇죠. 정치를 출입하는 많은 기자라든가 네. 한동훈 후보 개인에 대한 어떤 호불호 이런 거 다 떠나서라도 야 국민의힘이 한동훈 후보로 되면 이렇게 뭐 이게 뒤집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격차는 쫓아오긴 할 것 같다. 네. 라는 건 아마 국민의힘의 이 사람들도 선거 여러 번 치러봤던 사람이니까 네. 지도부였으면 제가 보기엔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는데 그리고 왜 이렇게 또 된 하나는 겁니까? 예. 한덕수 후보의 경쟁력은 여러 가지 데이터상으로 입증됐었어요. 예를 들어서 조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동훈 후보요, 아니면 한덕수 후보. 한덕수 후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지만 네네.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들이 있었냐면 이 지금 국무총리를 하고 있다가 네. 권한대행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가 내려놓고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는 여론조사가 수십 개가 나왔거든요. 뭐 조사마다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네. 적으면 65%, 많으면 한 72% 정도가 나가지 마라, 부적절하다. 그렇게 높았어요? 한 65 내지 75%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중도는 답변이 거기서 네. 한 뭐 77% 가까이가 부적절하다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예. 그리고 실제로 가상 대결 조사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후보 3자 대결을 하든 양자 대결을 하든 뭐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해봤자 정말 그 차이라는 건 2, 3, 4%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안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뭐 7명인가 8명이 하다가 4명이 되고 4명이 2명이 됐잖아요. 근데 4명이 2명으로 뽑히는 바로 그날 오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거는 예선 전에 불과하니까
너무 이 경선에 관심 갖지 마세요. 한덕수 후보와 당선되는 사람이 누구든 4명 중에 누구가 됐건 2명 중에 누가가 됐건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해서 경선을 초치는 것만 계속했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경선을 관심 갖지 마세요. 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일화가 중요한 겁니다. 해가지고 이게 당의 경선 열기를 북돋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냉각시키는 그런 일만 하는 거는 선거 관점에서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에요. 처음 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우리 송 변호사님은 신앙 이런 표현 썼는데 네. 저는 신앙이라기보다 이건 어떤 목적식적인 이해관계. 아하. 그래서 그냥 속된 말로 대권에는 관심 없고 당권에만 관심 있는. 그래서 기존에 정말 이 정치에서 조금만 있어보면은 네. 너무나 ABC 같은 문법을 예.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그냥 그래서 국민의힘이 예전에 이준석 대표를 끌어내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 계엄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저는 이 끌어내리는 노하우가 생겨서 끌어내리기 원천 기술 보유 정당이 돼가지고 네. 야 우리가 끌어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약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끌어내리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비유적으로 쓰셨는데 이게 제대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좀 의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가 전 후보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아직 후보라고 부르시죠. 예, 그럴까요? 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나 등록하겠다라고 찾아가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리고 또 법적으로는 이거 만약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 한번 좀 송 변호사님 말씀부터 먼저 좀 들어보고 할까요? 일단 지금 바로 후보 등록은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보면 네. 거기에 이제 후보 등록 서류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당인이 들어간 추천서가 있어야 됩니다. 도장. 정당 소속 후보는 그렇죠. 당의 공식적인 직인 찍힌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든 새벽 1시 정도에 그 결의를 했죠. 네.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는 결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추천서가 당연히 발급이 안 되겠죠. 안 해주겠죠. 후보 등록이 불가능할 거고 네. 그러면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한 번 더 가처분 신청할 거냐 네. 이건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법원에서 전부 기각을 당했기 때문에 네.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은 당헌 제74조 2 상당한 사유를 매개로 하는 특례 규정에 대해서 상당히 문을 폭넓게 여는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네.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역시나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또는 오늘 아예 후보 등록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단을 안 한다든가. 오늘도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아주 급박한 경우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대단히 좀 긴박한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법적인 쟁점이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또 우리나라 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재규 의원님께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저는 김문수 후보가 한을 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을 해요. 품는다. 한을 품고 진짜 서리가 내릴 정도로. 아니 의원총회 발언만 봐도 약간 좀 그런 게 한이 느껴졌어요. 정말 저도 그 장면 보고 놀랐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처음에 의원들을 향해서 이제 손으로 하트를 만드셨거든요. 젊은 감성으로. 네, 몸으로는 이제 하트를 보여주셨는데 네네. 입으로는 칼을 이게 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도 작정했다. 그러니까 네. 이 자당을 향해서 불법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고 뭐 그 전에도 응분의 조치 이런 표현들을 쓰기도 했었어요 김문수 후보가.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조치든 다 불사할 거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거는 거는 물론이고 네. 저는 김문수 후보가 단식투쟁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단식은 지금 권성동 뭐 다 같이 하는 대표가. 거죠 이제. 네, 국민의힘 단식 이제 전문으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이 김문수 후보가 진짜 일종의 퇴거 불응을 할 수도 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나 못 나가. 못 나간다. 안 나가. 나 버틴다.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나는 정당에 선출된 후보다. 사실 그 말도 일리는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서 다 얘기했지만 새벽 3시, 4시에 뭐 이렇게 바꾸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조치를 취할 거고 지금 저는 전혀 약간 폭풍이 오기 전에 그런 고요한 상태 같은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9시에 후보 등록하겠다라고 네. 본인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저는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나타나서 그때 메시지를 내겠죠. 지금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9시 40분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지금 조금 전에 밝혔거든요. 그러면은 뭐 잠시 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기서 뭐 갑자기 뭐 당 지도부의 결정에 순응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결국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이냐. 경랑 속에 빠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남부지법에서 결정한 거가 크게 이제 두 가지였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전당대회 개최에 관한 건이었고 또 하나가 이제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사건이었는데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관련된 표현이 좀 재밌어요. 앞에서 이제 우리 송 변호사님께서는 그 남부지법이 동일하게 하면 이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는데 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게 그 이제 그 지방법원 표현인데 현재로선 채무자인 국민의힘 쪽에서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자격이 없음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단서가 있군요.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전면적으로 부정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야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이걸 가처분 뭐하러 하냐 한마디로 해서 그 당신이 후보자인 거는 그쪽에서도 아직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가 일종의 남부지법 판단이 나왔던 시점인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우리가 그 후보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 남부지법이 표현한 전면적으로 부정한 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비포 애프터 상황이 똑같다라고 볼 여지가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 이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만약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그런데 이후에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만약에 이제 새로운 가처분을 일종의 어떤 지금 이제 박탈을 부정하는 어떤 걸 요청을 하겠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를 수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등록은 한덕수 후보로 됐지만 한덕수 후보의 자격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도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예 사라지는 대선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뭐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법부에 의해서 이준석으로 강제 단일화되는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어제 법원의 설명자를 보면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당헌 74조의 2에 상당한 사유를 법원이 상당히 폭넓게 해석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어제 그 김문수 후보의 가처분 신청 취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지위에 있다는 걸 법원이 확인해달라. 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제3자에게 대통령 후보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걸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기각이 됐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법원이 설명하고 있냐면은 국민의힘 당헌 74조 2의 취지를 고려하여 단일화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내지 전국위원회의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은 가처분을 다시 내도 또 기각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겁니다. 그러면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볼게요. 한덕수 후보가 선출돼서 도장을 받아서 등록을 한다. 선관위가 일단 받아줬다고 좀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럼 여기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국민의힘의 후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냐. 어떤 이론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 자체가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같은 재판부가 판단한다면은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 서툴렀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항상 디테일한 절차 논쟁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더 날카로우십니다. 항상. 그래서 앞에서 우리 송영 변호사님 말했던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의 절차의 권위, 정당성, 그다음에 그 3주간에 걸친 수많은 토론과 그 과정들, 그거의 어떤 정당성 및 권위와 이 약간 번개불이 콩고 먹듯이 새벽에 낮추게 하듯이 하는 뭐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든가 등등등등의 그리고 전체 참여자 숫자가 이 전자가 훨씬 더 많은 거거든요. 후자가 지금 훨씬 더 적은 거고 원래 앞에서 우리 송 변호사님이 잘 말씀해 줬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절차의 권위와 정당성의 문제 그리고 선거나 투표라는 거는 우리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충분히 정보를 공유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어떤 이제 권위와 그리고 수용성을 갖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말 마치 번개불을 콩고 먹듯이 작전 미리 정말 이렇게 군사 작전 하듯이 하는 게 상식에 너무 많이 어긋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저는 이 뭐 동일한 재판부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장담 못하지만 충분히 전자가 그 김문수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이 훨씬 더 절차와 권위와 공정성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상식적이라는 거죠. 저는 뭐 사실 법조인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뭐 가처분이 기각됐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법적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알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건과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가 교체돼서 그리고 본인이 선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보 지위를 바로 박탈당한 이 과정의 무게는 전 앞서 신청했던 가처분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전국위원회 여는 거 무효다 혹은 여론조사 무효다 후보자 지위를 확인해달라 뭐 당무 우선권을 확인해달라 이런 건들과는 저는 후보가 인위적으로 교체되고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의 무게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만약에 이 법적인 분쟁으로 갔을 때 정말 뭐 한덕수 후보로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은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가겠다라고 해서 뭐 선거운동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법원에서 근데 김문수 후보의 박탈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후보 취소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냥 그때 되면 이제 그냥 카오스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스스로 그런 길을 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이제 제가 다시 신청해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거다라고 한 것은 하나의 예상이죠. 이미 법원의 판단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기각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건 굉장히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우리 정당사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헌법 8조가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어요. 정당법도 정당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방식의 후보 교체와 재공모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특히 제가 김문수 후보 쪽이라면 저는 이 부분을 부각을 시켜보겠어요. 첫 번째, 지금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가면 김문수 후보가 선출된 것이 취소됐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는데 사유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어요? 취소됐다고만 써 있고요. 무슨 사유로 취소한다고 그 공고문에 안 올라와 있어요. 즉 취소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취소입니다.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앞서 다른 분들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새로 후보 공모를 받으면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극히 짧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미리 이걸 알지 못했으면 응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만 공모를 받았고 그래서 취소된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도 다시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는 할 수 없을 텐데 그 기회를 사실상 봉쇄당했어요. 이런 부분을 법원에 가서 한번 호소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경선을 거친 후보들이 있잖아요. 뭐 한동훈 후보부터 시작해서 뭐 안철수 후보도 있었고 다 이제 출마했던 국민의힘 내부 후보들이 있었는데 왜 이분들한테는 그럼 기회를 다시 안 엽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어떤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그 사람의 후보지를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2등했던 사람한테 눈길이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혹은 그 사람한테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근데 그 경선의 과정에 어떤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제3자를 갑자기 내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결론은 한덕수였던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실 저희가 민주당의 대법원 공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간밤에 있었던 일들이 너무나 좀 전 사실 좀 약간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 분과 함께 국민의힘 사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9시 40분에 김문수 후보가 기자회견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8시 40분을 얘기하는 건가요? 9시 40분? 9시 40분입니다. 9시 40분. 네, 9시 40분인데 그 얘기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격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홍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민주당 박선민 전 최고위원,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